지난주지, 그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했어, 덧셈 정리. 선생님이 외우고 있지? 외웠어. 신고코시. 코코시. 그렇지. 외우고 있지? 먼저 저번 주에 했잖아. 일요일날에 아마 마지막으로 했을 거야. 왔어요. 다시 자네 복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쌤, 저 했어요. 복습해야지. 내가 막 필기라는 것도 있었을 텐데 기울기 가지고 하는 거,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 그치? 어디요? 이거 그때 너 프린터에다가 메모했어. 프린터도 버렸구만. 근데 이거 옛날에 필기하라고 해도 있을 거야. 옛날에 필기하는 거. 여기 있네, 여기 옛날에 필기하는 거. 자, 그래서 그 이어서 삼각함수의 대각 반각 공식인데 오늘 대각 반각 공식 문제가 몇 개 안 돼. 그래서 아마 곱을 합차로. 쌤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안 배워서 극한 못한다 했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문제는 다 뛰어넘는데.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는 시험 때는 다시 할 거잖아. 뭐 하는 짓이야, 도면이라고. 그렇게 할 땐 배워요. 나는 이대로 나갈 테니. 알겠지? 자, 삼각함수의 대각 반각 공식인데 이 말 그대로 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대각 공식. 근데 3대각 공식도 있는데 3대각 공식은 심화에 있을 수도 있고 교과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거 대각 공식 보자 우리가. 저번에 해봤어. 쌤 이거 했어요. 어떤 거? 저안 했는데 여기까지. 나 변형 안 했어? 옛날에 했는 거고. 다시 이쪽까지 했네. 그리고 우리 대각 반각 공식까지밖에 못 나가는구나. 자, 그럼 우선 적었으니까 이거 적었잖아요. 한쪽을 띄어넣어서 한쪽 띄어넣으면 46조. 이게 되게 간단하거든?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합성이라는 걸 할게. 이건 대각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각 공식은 말 그대로 사인 2 세타 이런 식으로 뭐 세타 대신에 알파를 써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인 알파라고 하는 각에 비춰서 보면 각이 2배 된 거지. 각이 2배 됐지. 2대각. 그치? 대각. 이게 대각 공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인 2알파만 있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코사인 2알파도 있고 탄젠트 2알파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사인 2알파라고 하는 거에 그 의미를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다. 맞지? 그 2알파잖아.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라고 적으니까 이게 덧셈 정리잖아? 신코코신. 맞죠? 그러면 신코코신이니까는 신 알파 코 알파 더하기 코 알파 신 알파. 근데 순서는 바뀌었지만 똑같잖아. 알파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값이니까 뭐가 나왔어 지금? 2배의, 그치? 여기다 넣을까?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게 공식이에요. 저 파란 거가 저 빨간 거가 된다. 공식으로 외우자. 알겠지? 그래서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코사인 2알파도 마찬가지야. 그 과정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얘는 코코신신. 중간에 부호는 마이너스겠지. 그치? 반대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치? 그러면 얘는 중간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한데 코사인 제곱 알파. 이것도 외우긴 해야 되니까 빨간 거.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2알파는 이거더라. 근데 이제 보통 이것도 써먹기는 하지만 더 많이 쓰는 공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인 제곱 알파라고 하는 거, 그치? 공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어떤 공식이 있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항상 얼마다? 1이다. 그래서 사인 제곱 알파는 1 빼기 코사인, 1 빼기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반대로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을 두루 다 써요. 알겠어? 그래서 이걸 더 뒤에 더 많이 쓰지만.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전체 문제를 봤을 때 코사인으로 굳이 고쳐야 되면 코사인 공식, 사인으로 고쳐야 되면 사인 공식.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필요할 때는 이런 거 적당하게 써요. 알겠지? 이렇게 두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도 원리는 똑같아.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얘도 지금 탄젠트 공식은 분수 모양이었다. 분수. 위에가 부호를 똑같이 따라가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 밑에 1 마이너스 2배의 사실 2배가 좀 다른 공식인 거고. 곱이지, 그치?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 이렇게. 위에는 더하기고 밑에는 곱하기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뭐 굳이 적으면은 2 탄젠트 알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치? 알겠어?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대각 공식 제일 많이 쓰는 건 탄젠트보다는 사인 코사인이 훨씬 더 많이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내 그것도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모르겠어. 나 대본은 모르거든. 그런 건 아니지. 걔가 내 번호를 알려줘. 저게? 아니 어머니가 내가 전화 안 했으면 그냥 막 버스타고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함께 말하는 이 양 좀 많다 노래방에 편하고 노래방에 조명이 있다고 했으면 빼다가 쌤은 저희 서울이 주문이 이게 그래서 이게 하루 종일 못 쓰고 해서 우리가 어떤 애는 했는데 티가 안 나. 좀 짜증나게 쓰고 좀 4만 원 주면 아니잖아. 여자는 4만 원 정도 주고 아 진짜 글씨에 맞았어요. 물론 보면 안 들어가요. 나 많이 봤어. 내 가족들이랑 가면 무릎 잘 조용히 해. 그래서 지금 46쪽에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고 외우라고 그 옆에 박스가 있고 그리고는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애가 있어. 문제 진짜 간단하다. 그래서 예제 1번 같은 경우 예제 1번 한번 우리가 풀어본다고 하면은 그냥 대입하고 그렇지. 코사인 알파만 구해서 선생님이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줬었거든. 근데 너희들은 어떤 방법이 쉬운 것 같아? 가르쳐 준 방법 중에서? 그거 그래서 그리고 삼각비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 정의를 이용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1 마이너스 있잖아. 코사인 거 이런 거, 그렇지? 그거 공식을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보통 말하는데 삼각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 그래서 얘가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는 건 무조건 이 주어진 각이 지금은 예각이지만 솔직히 예각이건 일반각이건 둔각이건 무조건 삼각비로 생각한다. 그치? 삼각비로. 그래서 이게 알파변이 하고 이게 사인이 지금 3분의 1이니까 3, 1. 그럼
밑에 봤어. 3, 3, 9, 1. 루트 8, 2 루트 2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코사인만 필요한 거니까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3분의 2 루트 2. 그리고 부호를 결정하는데 그 부호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로 결정한다. 1사분면에서는 어떻다? 모두 플러스. 그러면은 얘는 공식이 2배의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루트 2 9분의 4 루트 2. 그 다음에 얘는 뭐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얘는 그러니까 굳이 얘를 몰라도 이거 하나로 풀 수 있는 거야, 솔직히. 그치? 1-2 제곱이니까 9분의 1. 그럼 9분의 1을 빼니까 9분의 7. 이렇게 풀 수 있었겠지. 그치? 그런 거고, 밑에 Q1을 잠깐 보면은 Q1은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고,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탄젠트 2알파. 이것도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단, 조심해야 되는 건 뭐겠어? 지금 2분의 3파이, 2파이 사이에 알파가 있죠. 몇 사분면의 각이야? 4. 그렇지. 4사분면의 각이니까 내가 필요한 사인 알파를 구할 때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해도 그 사인 알파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사인이요? 사인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라고 해놓고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또 탄젠트를 구한다면 탄젠트는 부호가 뭐겠어요? 탄젠트 2알파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겠지, 그치? 탄젠트는 1과 3, 4분면에서 플러스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지금 합성을 해야 돼서 쌤이 여기 우선 대각 공식까지만 할게. 반각 공식은 이따가 보자.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돌아와서 몇 페이지냐면은 43쪽. 알고 나면 안 어려운데 설명 과정이 어려워. 근데 중간 과정은 너희 신경 안 써. 자,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삼각함수를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배우고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특수각밖에 없었는데 특수각보다 모든 각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왜 무리수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더 특수각보다 좀 더 많이 구해보려고 이 단어를 배우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각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값을 구하려고 할 때 이거를 하나로, 즉 사인 코사인 섞여 있거든 지금 더하기로. 근데 얘를 만약 사인으로 고친다든지 코사인으로 고쳐준다면 내가 한 가지의 함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쉬워지겠죠. 특히나 단순한 계산값이 아니라 함수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함수를 그리려면 두 개 더 해야 되니까 모양이 이상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얘를 내가 사인으로 고친다고 하면 사인 함수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잖아. 코사인으로 고치면 코사인 함수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는 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인, 코사인 섞여 있는데 한 개로 안 되겠다. 섞었다. 쉽게 얘기하면 삼각함수 합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삼각함수 합성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조건이 있어. 각이 같아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왜? B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겠지. 그치? 근데 얘는 각은 같아야 돼. 즉, 이 각이 세타인데 얘가 뭐 2세타라던가 3세타라던가 2분의 세타라던가 이러면 안 돼. 각이 같아야 돼. 알겠지? 각이 같아야 돼. 이렇게 각이 같을 때 내가 이거를 사인으로 바꿔보겠다. 알겠지? 사인으로 바꿔보겠다. 그러면 얘를 뭔가 앞에 숫자가 놓이고 왜? 숫자가 없을 것 같진 않아. 그게 숫자 뭔가 있거나 없으면 1이거나 그런 거겠지. 그리고 사인. 그리고 뭔가 여기 각이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알겠지? 그러면 그 모양 가만히 보니까 사인이고 여기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덧셈 정리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덧셈 정리로 생각하게 되면 사인의 덧셈 정리가 뭐였어? 신코코신. 그치? 신코코신이니까 여기 신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다 책 내놓고 책다 내놔지 거기 있지? 거기 있지? 내놓고 그리고 가봐. 조금 여기 밖에서 기다려. 엉덩이 태워주시고. 그러면 신코코신이니까
왜? 신, 코, 코신이니까. 맞아. 신, 코사인, 코, 사인, 세타. 어떤 각? 세타. 어떤 각?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삼각비, 이게 다 삼각함수의 삼각비의 값이 돼야 되거든. 그치? 그러려면은 비율 개념이니까 이게 뭐가 올지 모르지만 어떤 B값이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 그치? 모분의 무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분의 무가 되도록 좀 고쳐보자. 그래서 전체를 나누기 뭘 해주느냐 이렇게 해주자. 얘를 이 앞에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사실 이걸 나누면은 값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3세대에 앞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식을 밑에 한번 정리해볼게. 그러면 a제곱 b제곱 사인 세타 루트 a제곱 b제곱 a 이렇게 해라. 더하기 코사인 세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b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인데 이 값이 뭘까? 코사인 세타 이 값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삼각비의 정의는 항상 동경, 신, 코, 신이 돼야 되는 거니까 동경끼리분의 무슨 좌표 개념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AB를 좌표화 시켜보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A를 양수라고 생각해 본 거야 지금. 양수라고 생각해서 내가 A좌표, B좌표, A, B 잡았다. 여기가 A, B야. 알겠지? 여기 이렇게 동경 길이 원점을 연계해서 동경 길이 만들었어. 알겠어? 이렇게 동경 길이를 만들게 되면 이게 A제곱, B제곱 아니던가? 그치?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라는 거는 뭐야? 이거죠. 그치? 코사인이지. 그치? 이 각에 대한 이 각이 뭔데? 몰라? 알파라고 한번 더 볼게. 알겠어? 그렇다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값이? 코사인 알파. 이렇게. 그럼 이 값은 뭔 거야? 이렇게죠. 그럼 이 값이 뭐가 돼? 사인 알파. 한 번 더 적을게. 그러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알파. 이렇게 적으니까 코신 세타 알파. 딱 맞지? 덧셈 정리가 돼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사인으로 목표한 대로 바꾸었다. 알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거구나. 덧셈 정리를 거꾸로 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덧셈 정리. 너희들이 이걸 합성할 때 맨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다음 말 이렇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뭘 했나를 잘 봐. 이걸 만들어주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놓였던 이 A와 B라고 하는 애가 삼각함수의 값이 되기 위해서 좌표를 만들었구나. X좌표, Y좌표 역할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 앞에 사인하트에 오는 애가 왜? 신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치? X좌표 역할을 해주고. 알겠어? 저 A를 X좌표 역할을 해주고 저 뒤에가 신코, 코신이 돼야 되니까 사인은 정의가 Y좌표잖아. 동경길이면 Y좌표. 얘를 Y좌표 역할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A, B라는 좌표 잡아서 연결하면 동경 길이가 나오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 때 그때 이런 덧셈 정리가 되더라. 단 동경 길이가 여기는 없었으니까 그 앞에 해줘야 돼요. 알겠어? 그 동경 길이가 결국 원점에서 그 전까지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앞에 A, B로 왔던 애들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항상 붙는다. 알겠어? 항상 얘가 붙고 사인 세타 플러스 이 알파는 그럼 뭐야? 이 시초선에서부터 그 점이 잡히는 각까지. 시초선에서부터 그 점이 여기 잡혔으니까 이게 알파고 이 점이 만약에 부호가 정해져서 이쪽에 잡히면 이렇게 알파, 이쪽에 잡히면 이렇게 알파가 되는 거죠. 항상 시초선에서 정이니까. 이해되겠어? 이 원리를 따라서. 그럼 내가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으면요? 코사인을 바꾸면 코코신신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코코신신 이렇게 순서로 만들어서 이게 코사인 돼야 되니까 이게 Y좌표인 거는 뭐 맞네, 그치? 하지만은, 코코신은 이게 X좌표가 역할이 돼야 되니까 뭔가 A, B가 아니라 B, I를 잡아야 되지. 그러면 또 좀 부호가 바뀌고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근데 우리가 이 합성을 할 때 사인으로 합성을 하면 코사인을
거의 사인밖에 이용하지 않는다. 한 개만 알아두자. 알겠지? 한 개만. 그래서 이 사인으로 합성하는 방법은 무조건 앞에를 사인, 코사인 순서일 때 앞에 거 x좌표, 뒤에를 y좌표로 찍고 원점 연결하고 그 시초선 그 x축이 양의 방향이나 이거랑 이루는 거 알파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그 공식 외우라고 나와 있어요. 현장 공유가 제 상단. 얘도 사인으로 하는 거밖에 안 가르쳐줬지.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되거든. 알겠어? 그래서 예제 3번은 보자. 예제 3번은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같이 볼 거야. 예제 3번 공식으로 가면 사인 코사인 할 때 뭐가 있는 거야? AB 역할이 1, 1. 그치? 1제곱 플러스 1제곱 루트 2 사인 이해돼서 그 답에 왜 루트 2 사인인지 알겠어? 그리고 세타 플러스 그러면 1,1이랑 원점 연결하면 이거 뭔데? 직각 이등분 삼각형 나오죠, 그치? 45도인지 알겠지? 45도인데 우리는 솔직히 이과에서 45도 잘 안 쓰지? 포도법에다 4분의 파이 쓴 거다. 알겠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Q5는 너희들이 쉽게 해볼 수 있어. 그래서 Q5의 2번만 해볼게. Q5의 2번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다르니까. 자, 얘를 보자. Q의 2번을 보면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어. 그러면 얘를 합성하시오. 그치? 그러면 얘를 합성하면 사인을 합성하라고 했지? 이게 1이고 얘를 뭐로 가라? 마이너스 1로 가라. 우리 마이너스였던 거 한 적 없다. 플러스였던 거 있다. 왜? 신코코신 중간에 플러스죠? 그치? 그러니까 신코코신. 얘는 그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야 돼? 얘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점점이 아닙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1, 마이너스 1이죠. 정리돼요? 그러면 알파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해되냐? 그치? 이거다. 10초선에서 반식의 관계입니다. 항상. 알겠지?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루트 1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나 여기 나중에 다 할 거지만 그냥 한번 딱 적어봤어. 그리고 사인 세타 플러스 2가 이게 몇 도일까? 45도잖아. 45도인지 알지? 딱 반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4분의 8이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겠어? 이게 360도 아니야? 이거? 한 바퀴 2파이.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야 돼요.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 4분의 7파이 이렇게 들어가요. 플러스로 굳이 적으려면 되겠어? 플러스 알파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이 모양을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 꼴로 나타내라고 할 때 이 문제가 더 정확해지려면 이 알파의 범주를 정해줘야 돼요. 이 알파의 범주. 이 알파의 범주를 그냥 지금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원칙대로 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알파가 어떤 관계고 정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놓고 풀면 이게 너무 각이 크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잘 안 쓰는 각이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렇게 쓰기도 해. 이 알파가 항상 플러스 알파 양수의 각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야 되고 꼭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잘 봐봐. 사인 세타 플러스 2파이 마이너스 4. 선생님이 지금 이걸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넣었지? 너희들 배우지 않아서 이거 자리 바꿔볼게. 자리 바꾸면은 2파이가 앞에 오고 여기가 세타가 갈 수 있어. 우리 2파이하고 이렇게 각이 오는 거잖아 지금. 2파이가 앞에 붙으면 우리 무슨 공식이야? 제자리.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지워도 된다. 그 주기공식이라고 해요. 근데 주기공식이란 말 몰라도 또는 이렇게 외우기도 했어. 여기 이거를 어떤 전체 각으로 보고 2파이는 90 곱하기 4 짝수의 사인 그대로 부업한다. 이렇게 외우기도 했어. 근데 뭐 2파이 정도는 그거 안 해도 되잖아. 앞에 2파이, 4파이, 6파이 2파이의 배수가 붙는 건 전부 다 제자리야. 지워도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거 지워도 된다. 즉 얘를 루트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요렇게 풀어도 된다. 단
그러면 예제 4번 문제 한번 보자. 지금 예제 4번 보면은 루트 3 sin x 플러스 코사인 x의 주기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지금. 그러면 얘의 주기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주기 최대 최소 이거 다 언제 배웠었어? 삼각함수에서 배웠었죠. 그치? 삼각함수. 삼각함수에 대해서 너도 좀 기억이 안 나면 다 적어볼게. sin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이렇게. 근데 합성 문제는 얘가 나오진 않아. 맞습니까? 알겠어? 이 두 개인데 이 sin x, 코사인 x 할 때 우리가 항상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 최대가 있고요. 최소가 있다. 이렇게 배웠어. 똑같았어. 솔직히 네 개가. 주기가 얼마였지? 사인, 코사인이? 그렇지. 꽤 복습했잖아. 그치? 잘한 거야. 이과생한테 정말 잘한 일이야. 안 그래서 지금 이파이 대답 못했을 거야. 그 다음에 최대는 얼마? 1. 최소는 마이너스. 여기서 솔직히 이건 너무 쉬운 거고 변형 들어가죠. y는 여기 앞에 a sin bx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야. y는 a 코사인 bx. 아직 평행이동까지는 하지 않은 이런 변형을 배웠었어. 그래서 이때도 주기가 있고요. 최대가 있고요. 최소가 있어요. 배웠었어. 이게 중요해 지금. 주기가 뭐였지? 이때? 응? 여기서 주기를 결정하는 건 이거다. 그렇지. b분의 2파이. 근데 절대값이래. 왜? 여기 음수가 올 수도 있거든. 음수가 오는 건 뭔데요? 대칭된 거. 반대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원리니까. 그 다음에 최대를 결정하죠. 최대 최소가 바로 예우에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최대는 1인데 그치? 요 A가 있잖아. 원래 최대는 1인데 지금 여기가 A가 붙었다는 건 A배로 더 커졌다. 늘어났다. 아니면 축소됐을 수도 있지. A가 분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니까 얘는 A. 근데 이 A가 음수가 올 수도 있어서 우리는 절대값 깨면 못 들어가. 그치?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알겠어? 여기서 평행이동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막 얘가 바뀌어. 주기는 안 바뀌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는 결국 이 함수의 주기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사인 코사인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야. 함수 문제가 나오면 전부 합성해야 돼. 알겠지? 합성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합성하면 되겠네. 표 fx. 쉬워. 루트 3, 1, a, b 역할이야. 그럼 앞에는 이거 제곱하면 3, 이거 제곱하면 1이죠. 이 4니까 2 사인 x 플러스 모르겠어. 그치? 자, 얘를 구하자. 찍어보자. 루트 3, 콤마 1, 빙빙빙빙빙. 여기가 루트 3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 있어. 그래서 찍 연결. 그러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러면 1 대 루트 3, 여기 2점. 2잖아, 지금 문전에.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긴 거, 이게 좀 더 긴 거니까 요가 몇 도일 때야? 30도일 때죠. 이게 60도일 때고, 특수가. 그러니까 30도 대신에 우리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러면은 2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a, b 역할만 보면 되지. 지금 얘는 2가 들어갔으니까는 최대는 뭐가 되는 거야? 2, 최소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주기는 b 역할만 보면 되지. 요 앞에 1이지. 이거는 뭔데요, 그러면? 평행이동이죠.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만 보면 1이니까 주기는 바뀌지 않았어. 근데 30도 구할 때 특수가 아니면 못 구하는 거예요. 못 구해요. 그냥 알파다.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다 그냥 알파 적으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두 개가 좀 아니에요. 그림 그려서 항상 이 합성은 이 그림 그려야 봐야 돼. 되게 쉬운 거 아닌 이상. 알겠지? 1,1은 너무 쉬우니까 뭐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알겠어?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뒤에도 Q6번도 이제 그런 거 해봐라.
그 다음에 뭐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Q7 있지? 그치? 그런 문제도 지금 뭐 긴 거 같지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어차피 그 밑에 y라는 애 아니겠어? 파이 x, 파이 x. 똑같잖아, 각이. 합성하라는 얘기지, 그치? 합성하라는 얘기니까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밑에 확인 문제 정도 있고, 좀 이따 다 푸는 걸로 하고, 결국 감각 공식을 하는 거야. 나 감각 공식까지 하고 싶었거든. 자, 감각 공식이 어디 있냐면은 47쪽으로 다시 와봐요. 47쪽에 밑에서부터 조금 있는데, 자, 반각 공식 해볼 거야. 우리 좀 전에 대각 공식을 배웠잖아. 그치? 대각 공식 한번 적어보자. 대각 공식. 이걸 된다, 그치? 대각 공식이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2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 더 적으면은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 탄젠트 2알파. 2 탄젠트 알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이렇게 배웠어. 근데 내가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값이 반으로 줄어드는 걸 말하는 거야. 알파가 있을 때 이제 2분의 알파 그치? 반으로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공식. 여기서 그대로 따라갖고 왔어요. 내가 여기 알파라는 거 임의의 각이잖아, 솔직히. 그렇지? 임의의 각이니까 얘를 알파로 두지 말고 만약에 2분의 알파라고 한다면 맞지? 얘를 2분의 알파로 둔다면 이렇게 그치? 2분의 알파 이렇게 두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필요 없다. 얘한테 넣으면 안 되고요. 밑에 거에 넣어요. 밑에. 여기다가 넣어볼 거거든요. 이렇게 2분의 알파 이렇게 넣어본다면 그러면 솔직히 두 개가 딱 마치 맞는데 마치 맞다. 딱 이게 적당히지 알아보기에. 왜냐면 내가 여기다 2분의 알파를 넣으면 넣어볼게. 2분의 알파. 이거 2분의 알파. 내가 딱 뭘 알고자 하는 거냐면 반각 공식은 사인 2분의 알파에 대한 거. 코사인 2분의 알파에 대한 걸 알고 싶은 거거든 지금. 알겠어? 근데 그냥 사인 2분의 알파랑 코사인 2분의 알파에 대한 공식은 없어요. 이거 봐야지. 그냥 구독이 되면. 자, 그래서 여기를 봐봐. 여기 제곱은 있어. 제곱. 맞지? 제곱. 그러면은 얘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코사인 2분의 알파 들어갔으면 뭐야? 알파는 밑에 거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1로 넘겨 2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러니까는 그냥 공식은 없지만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라는 제곱이 들어가 있는 반각에 대한 공식은 있더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제곱, 요 위에 거로 하는 거야.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에 분자가 위치가 바뀌어요.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얘는 이렇게 넘어가서 플러스로 바뀌어요.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두 개. 알겠어? 그러면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어차피 지금 다 제곱에 대한 공식들이니까 탄젠트도 제곱에 대한 공식으로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중간 과정입니다.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로 생각할 수 있다. 왜? 탄젠트의 정의가 코세노의 사인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했는 게 여기 있고 이거 했는 게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아니야. 쉬워서. 이렇게. 탄젠트는 반각공식이 이거. 사인은 반각공식이 이거. 코사인은 반각공식이 이거. 그래서 사인, 코사인의 반각공식은 특징이 있어. 제곱의 공식을 얘기하고. 그러면 만약에 제곱만 물어보진 않잖아요. 공식은 제곱인 걸로 구해서 루트 씌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루트를 씌워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루트 씌우면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단 조건이 있어. 루트 씌운다고 무조건 양의 제곱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루트를 내가 딱 씌우면은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순전히 뭐에 의해서? 2분의 알파가 몇 사분면의 각이냐에 따라서.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해볼게요. 알겠지? 막 부호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냐. 되게 중요해요. 알겠지? 부호는 항상 그걸로 판단해야 돼. 어쨌든 전부 코사인으로만 이루어져. 그치? 공식. 이거 여기서 만든 거니까는 어쨌든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해.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해가 되니까 아,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알면 더 외우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그치? 그래서 문제 풀어보자요. 뒤에 문제 보면은 Q2는 반각공식. Q2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요. 선생님이랑은 예제 2번부터 수현이 벌써 쓰러지면 어떡해? 공식 모르면 못 푸는데. 당연하지. 그 삼각함수에서 반에 포기하는 거야. 게으른 애들이야. 자세가 안 되는. 아니 외우지 않고서 뭘 하겠다는 거죠. 미안해. 근데 이렇게 외워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외운 애들은 잘해. 어떻게 몰랐나? 그래,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진짜 맞지? 이게 공부를 해도 막 어렵고 말뜻을 모르겠고 막 또 어떤 거는 교과서는 그래도 제일 나아요. 좀 고민되지 못한 문제집을 만약에 내가 어쩌다 풀어보면 좀 말이 이상한 거 많아. 좀 말이 국어가 뭐 이상하게 해서 문제들 때도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상한 거.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하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먼저 예제 2번을 보면은 사인 알파가 이렇고 사인 2분의 알파를 구하라고 하고 2분의 파이보다 크고 알파는 파이보다 작은 이런 각이다. 근데 내가 딱 보니까 2분의 알파가 나왔다는 건 그래서 반각 공식을 쓰는 거고 반각 공식은 절대로 제곱의 공식을 쓰는 거지 그냥은 없거든. 제곱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구하는 거야. 나중에 루트 할 거야.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공식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야. 코사인 알파를 알아야 돼. 근데 얘 사인 알파를 맞춰줬어. 그림을 그려야겠죠. 이렇게 알파가 사인이니까 3 루트 5 3, 3은 9, 5, 4니까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인데 알파는 몇 사분면의 각이다?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는 여기에요. 2, 4분면의 각이야. 2, 4분면의 각은 코사인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그러면 2분의 3분의 5. 그러면 6분의 5를 가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루트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냥 막 루트 하면 되느냐? 아니잖아. 이거에 루트를 할 건데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따져요? 여기 각 있었지? 평평평. 그치? 알파라고 하는 값이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아. 내가 지금 사인 2분의 알파를 알고 싶고 이거의 부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2분의 알파라는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가 중요한 거거든? 2분의 1을 하는 거지. 2분의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알겠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 4분의 파이 2분의 알파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몇 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야 지금? 1사분면의 각이구나. 1사분면의 각이니까 플러스 양의 제곱근 루트 6분의 5 유리화 해주면 6분의 루트 35 이런 식으로 되겠어?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Q3 해봐요.
여기 시원한 게 여기서 있어. 교재는 샀어? 네. 그러면은 앞에 한번 좀 보고 있어봐요. 수업 시간을 내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7시 10분. 그래서 8시쯤 좀 문제 풀려고 해가지고 다 못 풀면 좀 더 풀고 마칠 거야. 8시나 뭐 8시 좀 넘어가고. 이거 풀렸다면 다. 언제 와요? 오는 요일은 월화목 4일.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전화하셨었잖아. 네. 얘기 엄마랑 자세히. 엄마가 3일이라고 하는 정확히는 그냥 월화목은 수요일 빼고 4일. 할머 걸리는 시간 있어? 방학 외에요? 방학 외에도 평일반은 그래. 월화목으로. 야자무치. 방학 끝나면. 방학 끝나면 야자무치 쉬는 거야. 원래 진영이는 하기로 했어. 쌤, 응?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랑 코사인 2분의 알파 똑같아요. 응? 다시 불러보고.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랑 응. 코사인 2분의 알파. 이게 어떻게 똑같아? 얘 제곱을 했고 얘 제곱을 안 했는데? 다른 거지? 쌤, 뭐지? 1분씩 됐잖아요. 응. 코사인 알파는 구했어? 코사인 알파요? 아니 이거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인이니까 코사인 알파 구해야지. 그랬어요. 구했어? 거기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얼마 남았어? 그래서 밑에 쌤 쌤 근데요 이거 루트한테 부호 따지라 했잖아. 누워 따질 때 여기 2분 해야 되잖아요. 근데 2분의 8이 붙이면 이서분 3, 8 아니지 4분의 3을 사야지. 사인 4. 사인 1사분의 이분의 2사분의지 이게 2분의 맞지? 모르는 거 있잖아. 수연이 안 하지 지금. 수연아 내가 지금 뭐 하라고 했는 줄 알아? Q3 풀라고 그랬거든? 그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잠을 이겨줘 잠을. Q 2번은 어떻게 하는 어떤 거? Q2번? 얘는 포도법의 각이 아니라 69법의 각을 준 것 뿐이잖아. 20.5도면 45도의 반이잖아요. 이건 그냥 더 쉬운 거라서 내가 이제 안 했는데. 그래 기억할 거. 먼저 수연이 이제 보기 시작했지 이제. 진짜 너무 맞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집에서는 안 자고 막 공부하지. 아, 집에서는 말고 시작. 근데 스킨 시간 왜? 영양까지 이렇게 너무 진짜 좋아. 네, 제대로. 다 맞췄겠지만 한 번 더 확인. 수연이 이렇게 자기 지금 깨끗거든. 그렇지? 자, 지금 이게 반각 공식을 쓰는 걸 뭘 기준으로 알 수 있냐? 1알파라고 하는 각을 준 걸 기준으로 반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배각 공식은 2배가 나오면.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반각 공식을 쓰면 반각 공식에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얘도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얘도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있어. 근데 솔직히 이 둘을 구하면 얘는 이거분의 이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쓸 필요는 없어.